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정법 장재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질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시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이게 질문도 여러분이 방법을 알고 잘 접근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결국 시험에 빨리 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역시 행정법뿐 아니라 다른 과목, 뭐 한국사나 국어나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선생님께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원하는 답 빠르게 얻으시고 공부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보시면 영상 보시면 처음에 질문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특히 초시생, 물론 재시생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배웠을 때는 궁금한 게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엔 내가 다 몰라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는 것보다는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 잘 복습하고 정리하고 이런데 이제 급하게 되고 이런 게 더 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은 수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질문에 너무 강박을 갖지 마시고 질문한다고 좋은 학생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다시 한번 보고 혹시 놓친 내용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거 판단해 보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쏟는 게 처음엔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다들 대부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답변 드리다 보면은 지금 정말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뭐 질문을 할 때 머리를 조아리고 막 엎드려서 막 싹싹 빌면서 제발 답변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의 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해 주겠는가 이거 생각하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 물론 자신의 과거의 그런 노력들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시면 현실에서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질문 전에 간단히 인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최소한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말투 이런 것도 당연히 갖추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걸 얻었으면 최소한의 감사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요거를 여러분한테 체화시켜 놓는다면 결국은 여러분 평생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쿵쾅쿵쾅 하면서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따지듯이 질문하고 야 설명해내라 이거 뭐냐 라고 한 다음에 답 딱 들으면은 팽 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웃으면서 해주실 자신이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도 질문을 하실 때, 물론 대부분 진짜 잘 하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내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게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질문을 하고, 뭐 답을 이렇게 좀 일찍 못 듣는다라는, 뭐 그런 거를 다른 데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해 주는 사람들, 다른 선생님들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고 뭔가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더 잘 대답해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건 나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인간 사이의 일인데.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만 더 인터넷에서는 글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자세 같은 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면요. 수험에 필요한 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질문 받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하면은 아무래도 행심위는 행정부 내부 기관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인용되는 비율이 낮다. 한 10%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인용 비율 같은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프랑스는 행정법원이 별도의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라 꽁세유됐다. 행정부 안에 행정법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법원, 꽁세유데타의 인용 판결 비율은 몇 프로나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요거는 수험이 아니에요. 물론 뭐, 학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단순한 궁금증,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수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시면 안 돼요.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수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에서는 궁금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궁금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왜냐?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빨리 붙고 싶잖아요. 빨리. 조금 공부해서 빨리 붙고 싶은 게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결국 수험에 필요한 것은 뭐냐? 문제 중심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OX 문제라든가 사지선다 문제라든가 문제 중심으로 질문하시면은 요 3번은 충분히 충족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인데요. 열린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을 해야 된다. 닫힌 질문. 이거는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 질문을 해야 된다. 요거랑도 연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행정법의 법원이 뭔가요? 요런 건 열린 질문이에요. 조금 요걸 상대적이지만 조금 닫아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행정법의 법원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좁힐 수가 있겠죠. 열린 질문은 답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열린 질문은 그냥 수업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답밖에 못 드립니다. 전부 다 다시 한번 전부 다 설명해달라. 전부 다 궁금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열린 질문의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고민을 안 해보고 나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냉정히 한번 봅시다. 수업 때 들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다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똑같은 답을 해봤자 그게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는 막연히 너무 넓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범위를 좁히셔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것도 해당돼요. 아까 제가 문제 질문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문제를 그냥 3번은 왜 X예요? 이것도 열린 질문이에요. 3번이 왜 X인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화시키고 더 범위를 좁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질문에는 시정명령의 하자가 대집행의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X인데 왜 시정명령의 하자가 대집행의 하자에 승계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우기에는 선행행위도 처분이고 후행행위도 처분이고 선행행위에 취소사인 하자가 있고 불가증력 발생하면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둘 다 처분이고 여기 요건 다 해당하는데 왜 정답이 X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짚어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법원의 입장이 선후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수업에서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요 한 세트일 때는 승계를 인정하는데 목적이 다르면 승계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요 부분을 모르겠다는 걸 질문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습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팍 찔러줍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딱 찔러주면 표정이 확 밝아져요. 그러면은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해했구나.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딱 해결했으니까 됐다. 서로 윈윈 좋은 거죠. 그렇게 즐겁게 가는 건데 그냥 행정행위 하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유 하면은 저도 유유죠 그냥. 그러니까 닫힌 질문.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글쓰기 좀 어렵고 이게 정제되지 않아도 좋아요. 주저리 쓰셔도 돼요. 어쨌든 본인의 상황을 다 드러내야 제가 거기에 맞는 진단을 딱 내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일단 벗어나시고 두 번째,
매너 갖추시고요. 여러분 멋진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험 적합적인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닫힌 질문.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절도 변하고 또 공부하기 또 슬슬 힘들어지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